안녕하십니까, 세파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영상이 생각보다 늦어진 점에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당일날 바로 올리려 했는데 이 업스타트 영상을 먼저 올리고 하루 이틀 밀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영상 열심히 잘 준비해 보았고요. 언제나 그렇듯 템퍼스를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 예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사실 제가 템퍼스는 이미 제가 큰 수량으로 좀 넣어놨고 좋은 수익권이라 이제는 제가 걱정을 하며 뭐 이렇게 매일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정말 장기 투자하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요. 업스타트랑 좀 비슷하죠. 대신 요즘에는 다른 좋은 주식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제가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를 260불에 좀 많이 주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쪽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 영상도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사버리고 난 후라 사고 나서 영상을 올리기도 좀 죄송하긴 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고민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뭐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템퍼스의 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재무 분석입니다. 공시자료를 꼼꼼하게 잘 훑어보고 정리한 내용이라 도움이 좀 되실 거라 믿어요. 네, 지금 보여드릴 몇 개의 표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뭐 한 번씩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번 분기에 기록한 실적과 가이던스는 중요하므로 슬쩍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25년 첫 번째 분기 템퍼스는 전년도 대비 매출은 75%, 그로스 프로핏은 99.8%가 상승되었고요. 이 넌갭 기준으로 로스는 2,500만 불로 51%가량 개선된 모습입니다. 조정 EBITDA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전년 대비 63%가량 개선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수익성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는 단계이긴 합니다. 2025년 전체 가이던스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예상했는데요. 매출은 12억 불 정도를 예상했어요. 1분기 매출이 2억 5천만 불인 점을 감안할 때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는 매출이 뭐 평균적으로 3억 3천만 불씩 정도가 이제 기록한다라는 건데 이는 확실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로 볼 수 있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템퍼스는 25년도 조정 EBITDA 기준 500만 불의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정말 계획대로만 유지된다면 강력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이 수익성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우량한 성장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5년 1분기 매출은 3년 전인 2022년 전체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회사가 예상하는 12억 불의 1년 매출은 이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2024년 전체 매출의 약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매출 성장은 대충 이제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아마 회사가 원하는 것 정도면은 한 이 정도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높죠, 매출이. 또한 뭐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 조정 EBITDA를 보셔도 매년 그리고 매 분기 확실히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1분기 성적과 25년 가이던스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회사가 공개한 공시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미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거나 다루었던 내용도 많을 테니까요. 업데이트된 내용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의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이번 분기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바로 엠브리 인수 내용이죠. 이 엠브리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2025년 2월 3일 템퍼스는 엠브리를 인수 완료했는데 3억 7,500만 불의 현금과 주식 484만 주, 총 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인수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수로 거래된 주식 중 215만 주는 1년간 그러니까 락업, 즉 매도 제한 기한이 있으며 1년 뒤인 2026년 2월 3일 이 대규모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락업이 풀리면 주가가 살짝 주춤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 날짜 잘 봐둬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도 소개가 된 내용인데 이 이후부터는 저도 공시자료를 통해 처음 본 내용들이에요. 이 회사 측에 따르면 인수 전부터 템퍼스는 엠브리의 고객이었으며 인수일 기준 엠브리에 380만 불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인수와 동시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통해서 빚까지 통째로 없애버린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수 규모가 약 7억 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공시자료를 통해 엠브리의 가치를 계산한 이 표가 제대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엠브리의 전체 자산이 약 8억 불 정도로 평가되고 부채가 약 1억 불로 평가되면서 전체 가치, 에퀴티라고 하죠. 전체 가치가 약 7억 불 정도로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총 인수 가격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엠브리의 자산은 뭐로 이루어졌는지도 자세히 봐야겠죠. 일단 전체 자산에서 유동성 자산, 즉 현금이나 이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의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약 1억 불 가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전체 회사의 전체 부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보면 뭐 기계나 건물 같은 유형 자산도 많지 않고요. 대신 빨간색으로 체크를 낸 이 항목들을 보시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랑 뭐 보유한 소프트웨어, 굿윌 이런 거 같은 무형 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형 자산들의 총합이 약 6억 3천만 불이에요. 즉 엠브리의 시장 가치는 대부분 무형 자산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이 가치가 뻥튀기가 된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무형 자산의 비중이 너무 크면 좀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일단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지 인수한 기업의 이런 가치들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템퍼스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네, 좋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이 무형 자산들이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과 이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은 3년에서 7년의 시간을 거쳐서 감가상각될 예정들입니다. 즉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이 6억 불가량 되는 자산들은 최소 3년에서 7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사는 그 기간 내로 이 자산들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이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은 딥6의 인수인데 이 딥6의 인수 가격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 공시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네요. 딥6의 전체 인수 가격은 1,700만 불 정도 수준이었으며 이 중 현금은 430만 불, 나머지 1,300만 불은 주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템퍼스는 잘합니다. 좋은 기업들을 잘 사는데 현금으로 안 사고 이 주식 발행을 통해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가는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팩트로 말하면 기업의 잉여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이 피와 땀으로 미래를 투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딥6의 인수로 400만 불의 현금을 쓰고 2,200만 불의 굿윌 자산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인수 가격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뭐 최소 1억 불은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SB 템퍼스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영상을 자세히 만들어 놨으니 이전 영상 참조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템퍼스와 소프트뱅크 그룹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한 건데요. 그 합작회사의 이름이 SB 템퍼스예요. 네, 이 SB 템퍼스는 일본 내에서 템퍼스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려고 만든 기업입니다. 네, 이번 공시자료를 보면 SB 템퍼스로 인해 템퍼스는 약 9,400만 불가량의 평가 손실을 냈고 이 손실은 회사의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즉 템퍼스와 마찬가지로 SB 템퍼스도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소프트뱅크와 합작을 한 기업이니 뭐 추후 잘 성장할 거라고 믿어야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템퍼스와 SB 템퍼스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저 요약을 드리면은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을 통해 SB 템퍼스가 일본 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대가로 템퍼스는 약 4,800만 불가량을 지급받았고 2026년 3월까지 데이터 및 서비스 수익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1분기 동안 템퍼스는 SB 템퍼스에게 약 620만 달러의 데이터 서비스 수익을 인식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25년 1분기에는 IP 라이센스 관련해서 400만 불의 수익을 인식했고 추가로 데이터 계약으로 또 뭐 1,420만 불의 수익을 냈는데 즉 SB 템퍼스로부터 약 2,400만 불의 수익을 받은 거예요. 25년 1분기에만. 이게 제가 뒤에서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템퍼스 매출에서 이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템퍼스와 SB 템퍼스가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서로의 이제 관계가 그래도 좀 이제 완전 남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설립한 기업들끼리 이렇게 매출 거래를 하는 거는 정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건 나중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언급드리긴 좀 오버하긴 하지만 템퍼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뭐 이제 나중에 공매도 리포트가 나올 때 보면은 공매도 리포트들이 잡아내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뭐 이런 내부자 거래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찍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기를 봅니다. 자, 다음은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파트너십이죠. 아스트라제네카와 페토스와의 2억 달러짜리 거래에서도 이거 박수는 쳐야겠지만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죠. 이 페토스도 템퍼스의 경영진이 만든 회사로 어떻게 보면 뭐또 연결 회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대 해석을 계속하면 안 되겠지만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이 매출의 많은 부분이 이 내부 거래로 인식되고 있으니까요. 뭐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 영상 한번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재무제표 분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템퍼스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밸런스 시트이죠. 25년 3월 30일 기준 지난 분기 말과 비교 시 자산이 약 66% 증가했어요. 액수로는 약 6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요. 즉 몸집이 거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치만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유동 자산은 오히려 1억 불 감소한 모습이고요. 특히 현금성 자산은 2억 불가량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합병 영향이 가장 컸을 거고요. 매출 채권은 1억 불 늘어난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비유동 자산의 증가로 인한 몸집 확장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 굿윌과 무형자산, 인텐지블 어셋이죠. 무형자산의 증가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기 두 개에서만 약 6억 달러 이상 증가한 거예요. 즉 이번 분기에서의 자산 변화는 그냥 엠브리의 인수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엠브리가 보유했던 모든 이제 무형 자산들이 그대로 편입한 거니까요. 근데 좀 걱정일 수 있는 것은 이제 템퍼스의 전체 자산의 42%가량이 이 무형 자산과 굿윌로 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비중이 지난 분기에는 약 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는 이제 유동성 자산 비중도 컸었고요. 일단 적자 회사가 이렇게 무형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될 거라 믿지만 재무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진 게 맞습니다. 예. 이제는 이 무형 자산들을 통해서 확실한 매출 증가를 보여줘야만 해요. 네, 보시면 이 굿윌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엠브리와 뭐 딥식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회사에서 설명을 하고요. 이 무형 자산도 보시면 엠브리 섹션에서 보시던 것 그대로 가져온 모습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부채 항목을 보겠습니다. 전체 부채는 전분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요. 유동 부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모습입니다. 비유동 부채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 큰 변화가 있는데 일단 이 전환사채의 비중이 커졌고요. 리볼빙 크레딧도 약 1억 불 이제 없었다가 1억 불 증가한 모습이고 장기 부채도 2억 불 증가했네요. 즉 앞서 설명드린 인수합병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채 중에서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도 예전 재무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렸는데 템퍼스는 2020년 구글과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맺었죠. 뭐 서비스 관련해서. 그런데 25년 2월에 이 기존 계약을 수정 갱신했고요. 만기를 기존 26년 3월에서 30년 12월로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정 시점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2억 4천만 불가량이 원금으로 재설정되었고요. 뭐 이자율은 연 6%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25년 1월 1일 분기에는 이 전환사채에서만 360만 불가량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요. 뭐 이것의 자세한 내용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패시리티인데요. 템퍼스는 RS 캐피털과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양사는 2025년 2월 기존 계약을 수정하며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담보대출과 1억 달러 규모의 신용대출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엠브리 인수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네요. 이 대출금은 템퍼스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요. 뭐 열심히 계속 쓰고 갚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손익계산서인데요. 템퍼스는 25년 1분기 총 2억 5천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약 76%가량의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요. 주로 매출은 이 유전체 검사에서 크게 증가한 모습이고요. 판관비에서도 전년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인수합병 관련 일시적으로 증가한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에는 이 비용의 비중이 좀 크게 줄 것으로 판단되어요. 뭐 이자 비용도 열심히 내고 있고요. 여기 기타 비용에서는 아까 전에 앞서 설명드린 SB 템퍼스의 손실 이제 액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매출은 크게 증가했어도 총 7천만 불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시 자료를 보면 이번 1분기에는 엠브리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전체 관련 검사에서 전체 매출 중 6,300만 불은 엠브리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의 매출을 제외한 순수 템퍼스의 유전체는 이제 전년 대비 27%의 매출 성장을 이룬 거죠.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고요. 또 보시면 전체 순이익에서 전체 순이익이죠. 순이익에서 550만 불은 엠브리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템퍼스는 적자지만 엠브리 회사 자체로는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즉 엠브리는 한 분기 동안 6,3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고 550만 불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매출을 좀 자세히 보면 유전체에서 89%, 데이터 서비스에서 43%의 매출이 증가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유전체 매출의 큰 증가의 이유는 엠브리 인수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확실히 비슷한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지 인수 효과는 바로 눈에 띄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유전체 검사 관련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로 좋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인수합병 관련 이슈로 크게 매출 상승폭이 컸지만 다음 분기는 이제 이미 발표된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비교가 될 테니 좀 성장세가 궁금하긴 합니다. 데이터 쪽은 순수 이제 템퍼스의 힘만으로 올린 매출 성장이라 더 눈에 띄고요. 각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각 섹터의 매출 원가를 볼 수 있는데요. 유전체 쪽의 매출 원가가 60% 증가한 이유는 뭐 엠브리의 매출이 같이 잡혀서 그런 거고요. 데이터 쪽만 보면은 매출 증가가 3%, 그러니까 원가죠. 비용이 3%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큰 변화가 없이 수익 모델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각 섹터의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유전체 사업은 2024년 48.5%에서 25년 56.3%로 매출 총 이익률이 수익성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고요. 데이터 사업도 64.6%에서 74.5%로 이게 두 사업 모두 약 10%가량씩 수익성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특히 이 데이터 서비스 사업의 수익성은 정말 굉장하네요. 자, 다음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먼저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보면 적자로 시작하고 주식 보상비와 감가상각 그리고 투자 손실 등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현금이 플러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매출 채권에서 마이너스 폭이 훨씬 커졌어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가 이제 3배가 증가되었는데요. 장부상으로는 받아야 할 매출 채권은 약 4,500만 불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병원이나 정부기관 등과의 거래가 커지면서 이 매출 채권 회수율이 늦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적자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템퍼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여요. 유전체 매출이 커질수록 이 매출 채권에서의 현금 흐름이 더 느려진다면 경영적으로도 좀 고민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는 반대로 AP죠. 그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반대로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플러스 2,300만 불. 즉 줘야 할 돈을 늦게 주고 있는 거죠. 회사는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줘야 할 돈은 계속해서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의 기업은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현금이 잘 돌지 않고 이제 또 현금이 잘 돌지 않으면은 이제 그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기업 대출로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은 마이너스 1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치명적이죠. 다음은 투자활동 관련 현금 흐름으로 이제 인수 관련해서 3억 8천만 불을 사용했는데 엠브리 인수 관련이었겠죠. 마이너스가 커졌고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이런 마이너스들을 메꾸기 위해 리볼빙 신용대출로 약 1억 불을 받았고 장기 부채로는 2억 달러 정도를 조달한 모습입니다. 총 3억 불의 이제 부채가 발생한 거죠. 이로 인해 전체 현금은 기초 대비 약 2억 불 가량 줄었고요. 지금은 1억 5천만 불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결론과 마무리입니다. 일단 훌륭한 매출 성장과 훌륭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이로 인해 성장통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인수 관련 대부분의 또 자금은 주식 거래로 이 주주들의 피와 눈물을 로 거래를 한 것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주주 입장으로는 회사가 매출만 잘 성장해주면은 뭐 걱정은 없죠. 또 엠브리의 대부분의 자산은 무형 자산으로 이제 가치 평가 관련해서는 이게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긴 어렵고요. 향후 매출 성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비싼 가치를 주고 샀다 하더라도 뭐 매출 그만큼 시너지 효과만 더 좋으면은 주주 입장에선 땡큐죠. 네, 결과적으로는 또 이번 분기 대차 대조표와 재무 상태는 좀 정말 보기 안 좋아졌었습니다. 네, 많이 좀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졌죠. 하지만 표면적인 손익 계산서에서는 여전히 매출 증가와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수익성 또한 굉장히 좋아졌고요.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템퍼스는 재무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큽니다. 여전히 커요. 그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성장성을 본다면은 정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템퍼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템퍼스 주가가 지금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지만요. 템퍼스 같은 경우는 특히 오히려 이게 주가의 업앤다운이죠.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까 너무 올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적절한 멘탈 관리를 잘하고 뭐 떨어졌을 때 뭐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이제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이제 불타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거는 업스타트 관련해서 크게 뒤져봐서 압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불타면 안 되고 물타야 돼요. 네. 하락에 사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갔을 땐 저는 안 팝니다. 어쨌든.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말이 이상하게 꼬였네요. 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최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뭐 시간과 기회가 되면 유나이티드 헬스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